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대통령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공약을 해놓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대통령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해도. 대통령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역사를 왜곡해도. 대통령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달라도. 대통령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약속은 수첩에만 적고 지키지 않아도. 대통령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작물을 가지고 있어도. 대통령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욕하면 잡아버려도. 대통령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빠 욕하기만 해봐. 우리 아빠 욕하기만 해봐.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우리들은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첫 곡 들으셨던 곡은 김용만 씨의 회전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용했었던 오프닝은요, 지난 9월 26일 오후 1시 22분에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게시판에 통일이 독립이다 님께서 올려주신 글이었습니다. 이게 패러디죠? 어머니는 그래도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밥을 남겨주시고 잠을 안 주무시고 그래도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의 패러디인데 대의 시옷받침 있는 대통령은 그래도 들은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김용만의 회전의자, 그쵸? 이런 것을 만요라고 합니다. 만요. 만화할 때 만자. 그러니까 웃기는 노래, 만화경 할 때 만자 이런 건데 이 노래가 1950년대가 60년대에 나온 그런 노래입니다. 세태풍자 노래죠.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당시의 회전의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었죠. 왜 의자도 임원의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임원의자. 네,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뒤로 젖힐 수 있고 또 머리 위까지 완전히 덮어줘서 살짝 돌아가고 잠을 자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편한 의자. 회전의자. 예전에는 회전의자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네.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테고요. 부정부패가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손꼽히는 부정부패 지수가 꽤 높은 나라지만요. 그때는 더 했겠죠. 네, 더 야만적인.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요. 조선 총독부 때 말이죠. 총독부의 기강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나름 엄격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해방이 된 다음에 정부 수립 전후에서 말이죠. 미군정이 지배했을 때 그때는 돈 많은 사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미군정에 줄을 댈 수 있느냐. 그렇죠? 그때 주요 재산이 뭐겠습니까? 불화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적산가옥, 적산재산입니다.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재산이란 거죠. 일제가 물러간 다음에 주인이 없는 것을 값싸게 불화받으려면은 정벌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중요한 거죠. 무주공산인데 그것을 나라 꼴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거나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군정 치하에서 재빨리 미군정에 줄을 대야 되는 것이죠. 정부 수립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전에 왕조 시절보다도 더 힘이 있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였었다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뭔 얘기냐면 자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징후가 아주 뚜렷하잖아요. 특히 삼성 얘기 말이죠. 정부는 비판하고 정부에 대해서 소송 걸어서 이길 수 있어도 삼성을 비판하고 삼성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기긴 정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삼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전 삼성 임원, 김영철 변호사의 책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SK의 최태원, 최재원 형제, 회장, 부회장, 지금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재벌의 그런 범죄를 봐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이죠. 예전에 비하면은 훨씬 자본의 힘이 커진 거죠.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는 그야말로 재벌 총수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조아리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재벌을 해체하겠다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병철 삼성회장은 당시에 아주 효자인 한국비료인가요? 하여튼 그것을 국가에 헌납한다 그러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아무튼 그 와중에 나라의 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행정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육강식의 세계, 사바사바의 세계, 아부와 권모술수와 부정부패, 악취가 진동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출세를 해라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회전의자와 같은 노래도 나왔던 겁니다. 2013년 10월 1일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오늘 시가행진 때문에 여러 군데 교통 통제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항이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악 좀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나눌까요? 오늘 박항수 씨 나오는 날 맞습니다. YB의 나는 나비 제가 좋아하는 곡부터 듣죠.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행진이었어요. 행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었던 게 뭐냐면 언뜻 들었을 때 이게 팝인 줄 알았어요. 한국말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일단 발음이 좀 애매모호했어요. 전인권 씨 발음이. 근데 그 무엇보다도 편곡이 너무 세련돼 있어서 이거 한국 노래라고 생각 들진 않았습니다. 좀 재수없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전인권, 최성원, 허성욱, 조덕환 이 네 명의 얼굴이 마치 비틀즈의 레디비 앨범, 그러니까 마지막 앨범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네 명의 멤버들 사진 딱 박아놓은 것처럼 그런 구도로 해놓고서는 자켓이 이렇게 있었죠. 들국화. 실제로 이들이 영향받았던 음악은 우리 락의 원조라고 하는 신중현 선생의 그런 음악이었다기보다는 비틀즈라던가 스틱스라던가 또 홀리스 이런 밴드들이었습니다. 행진 들으셨어요? 맞아요. 지금 훈타님께서 올려주신 이 글입니다. 이게 참 뼈아픈 그런 얘기인데 10월 1일 국군의 날, 국군의 날 재정이어도 문제가 많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에서 38선 돌파한 날이 무엇 그리 대단합니까? 프랑스의 공화국 대혁명 기념일, 러시아의 대조국 전쟁 승전 기념일 등등은 기념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국군의 날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956년에 10월 1일로 통합이 됐습니다. 원래는 각각 달랐다고 해요. 국군,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 공군 모두 창립일이 달랐으니까
그렇죠. 그 창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모두 기념일이 다르겠죠. 그런데 1950년 10월 1일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 선두부대가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을 해서 10월 1일로 한 겁니다. 국방경비대 처음에 이 전신이죠. 우리 국군의 전신이 국방경비대는 1946년인가요? 그때 이제 생겼죠. 해군은 바로 손원일 제독, 아버님은 손정도 목사님이신데 손정도 목사님은 만주에서 활동하시던 민족주의자였고 독립운동가였죠. 그리고 소년 시절에 김일성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기도 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손원태, 손원일, 그리고 또 누군가 하여튼 세 명이 각각 북한과 남한과 미국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면서 그야말로 분단 디아스포라,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를 상징을 했는데요. 그리고 공군은 김정념 씨를 중심으로 해서 창설이 됐죠. 육군에 탱크는 없었던 건 탱크는 없었던 것은 다 아시죠? 단지 30몇 미리 포가 장착이 된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그런 바퀴가 달려있는 장갑차가 열몇 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그 성금을 모아서 말이죠. 낡은 군함 백두산호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낡은 군함 작은 걸 하나 사갖고 그걸 창설 요원들이 가서 몰고 왔습니다. 몰고 오면서 하와이에 들려서 때 빼고 녹 벗겨내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 이렇게 진수식 비슷하게 하면서 경례를 하면서 눈물이 참 많이 났다고 하는 그런 창설 요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백두산호라고 명명을 짓고 한국전쟁 초기에 부산 인근에서 그 유격대 특수부대를 싣고 오는 북한의 군함이죠. 군함과 교전을 벌여서 격침을 시킵니다. 네. 그것이 해군 최초의 그럴듯한 그런 전과라고 하고요. 무장은 정말 빈약했었죠. 제대로 된 전투함 백두산함 빼놓고는 별로 있지도 않았을 거고 겨우겨우 인근을 순찰하는 작은 그 배들, 네. 그런 그런 것은 이제 경비정 이런 급들인데 공군은 더했습니다. 공군은 제대로 된 전투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락기라고 해서요. 연락기라고 합니다. AN2인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나 사람을 실어서 날아다니는 그런 것이지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 초기에는 연락기에 수류탄이나 포탄을 들고 타갖고 그것을 눈대중으로 보면서 위에서 손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식의 전투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머스탱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명성을 날렸던 그런 미군의 전투기를 불하받아서 원조받아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었죠. 아무튼요.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한 것. 그렇죠. 아무리 기념할 만한 날이라도 동족상전의 비극을 얘기하는 그것을 연상케 하는 날을 국군의 날로 한다는 것. 뒷맛이 좀 찝찝한데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는 그거죠. 제1대부터 24대인가 26대까지인가 참모총장이 말이죠. 육군 참모총장이 모조리 만주군 아니면 일본 육사 출신이라는 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정일권, 백선엽, 서정철, 이세호, 최병덕, 이런 면면들, 이형근, 우리나라 창군 초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틀림없이 이게 나오는 송효찬 이런 분들 모두가 100%가 바로 만주군 아니면 일본군 출신이라는 겁니다. 요즘 며칠간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백선엽 씨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문제가 됐었죠. 예. 뭐 예우는 육군 대장 출신이고 교통부 장관도 지냈었고 그리고 이 뭡니까 육군 참모총장도 지내고 했었던 군 원로라고 한다면은 그래요. 마땅히 받아야 될 예우는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도에 지나친 규정에 어긋나는 예우라는 것은 예우가 아니라 그건 뭡니까? 특혜인 겁니다. 특혜. 개인 비서를 주고 승용차를 주고 말이죠. 이런 것은 특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데다가 바로 아마 38선을 제일 먼저 넘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평양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단은 바로 백선엽이 지휘했었던 1사단이었다는 겁니다. 네. 아마 미군 사단이랑 경쟁을 했을 거예요. 미군 사단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사단이랑 경쟁을 했죠. 누가 먼저 깃발을 꼽나. 이거 중요하니까요. 결국은 백선엽이 이끄는 사단이 먼저 평양을 입성을 했는데 평양 출신입니다. 백선엽은. 그리고 그래요. 만주로 넘어가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출신이고 박정희의 선배입니다. 귀국해서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의 비서로도 활동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남하에서 동생인 그 백인엽과 더불어서 군사영어학교 다니고 그리고 창군 초기에 창설 멤버로 갑니다. 네. 똑같은 그 만주군 출신이고 친구인 김백일 장군에 비해서 한 끗 밀렸습니다만 이 김백일 장군이 군단장이었던 시절에 바로 이 연락기를 타고 갔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약 선두주자로 가게 되죠.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이 교통사고로 죽은 다음에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죠. 영어가 잘 됐어요. 일단 영어가 되니까 미국의 군사 고문단이랑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법 싸움을 할 줄 안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래요. 벤플리트라고 하는 당시에 미군 그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었나요? 지원을 받습니다. 포병 지원도 받고 전차 지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단에 비해서 빵빵한 화력을 가지고 우리 군 최초로 전차와 보병이 합동작전을 하기도 하고 또 공수부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백전백승의 그런 신출 규모란 장군은 아니었고 당시에 그 일제 영향을 받아갖고 일본군 시절에 악습이 남아있어갖고 전장에서 부하들을 즉결 처분, 그러니까 총살하는 그런 장군들도 있었던 모양인데 백선엽은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걸 자랑스러워했다고 하죠. 저도 그것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남들보다 비범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친일의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잘하지 못한 것까지 억지로 미화시키려 하냐 이겁니다. 예. 그건 우리 나라 전반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 친일 행위 했다고 인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무덤을 파갖고 부관 참시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 후손들에게 무슨 불이익 주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입었던 특혜라든가 또 분수에 걸맞지 않은 그런 영예 같은 것은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약간의 뭡니까? 쪽팔림도 감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은 후한무치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창군 초기에 탱크 넘은 상태에서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것도 아닌 북한처럼 그리고 북한처럼 독립운동을 함께하면서 중국군이랑 싸우면서 전투 경험이 풍부한 그런 군 지휘관과 병사들을 다수 보유한 것도 아니고 전쟁 발발 날 전군의 3분의 1이 휴가 중이었고 그 전날 고급 장교들은 무슨 육군회관 그런 준공식에 가갖고는 밤새도록 술 먹고 나고 해롱해롱 대고 그래서 엉망이었다 그러죠. 그것을 수습해갖고 어떻게든
결국은 물론 유엔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요. 분투했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산발선도 넘고 저 압록강 근처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압록강가까지. 그 누가 뭐랍니까? 부끄러운 과거는 청산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복식이나 또 계급 체계나 무장이나 행정 절차나 이런 거는 미군을 벤치마킹했는데 그놈의 군대 문화는 일본 걸 그대로 갖고 오는 바람에 당연하죠. 전부 다 일본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부조리들 정신력만 유달리 강조하면서 군기를 내무생활에서 말이죠. 고참과 이 고참이란 말도 일본 말입니다. 고상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선임과 후임 간의 갈등 정확히 얘기하면 선임이 후임들을 갈구는 그런 전통 기합 준다고 하면서 가혹행위하는 이런 거 이건 전부 다 일제의 잔재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개선할 거 개선하고 청산할 거 청산하고 이걸 이렇게 못하니까 이것을 부정하면 자기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지금 백선엽 장군을 별 하나를 더 줘서 오송 장군을 만들어야 한다느니 그 이름을 딴 상을 만들어야 한다느니 예우를 해야 한다니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공과 가는 확실하게 구별을 할 줄 알죠. 그건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치 애비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말이죠.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북한남이 다른 게 뭡니까 그게. 적어도 체제 경쟁에 있어갖고 체제 경쟁하는 사회는 이제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남이 우위를 확정 지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헌타님의 음악 얘기 글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동양과 SK 기업 등을 죽이는 원전 마피아, 금융 마피아, 일본과 외국 자본, 검은 손들이 장난질이라고 한다고 하는 멋쟁이 아가씨님의 글, 한국 기업 경제 다 먹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건 전 잘 모르겠네요. 이거 자세히 누가 좀 써줬으면 좋겠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이 이미 외국인들이 훨씬 51%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기업이라고 하기가 뭐하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현대니 글로벌 경영이다 뭐다 하면서 외국의 생산 기지들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뭡니까 법인세라든가 이러한 혜택 같은 거 우리나라는 재벌이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사실은 고용 효과도 외국에서 고용도 외국에서 창출 훨씬 더 많이 하고요. 그죠? 그쪽에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팔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노키아라는 그런 회사가 핀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뭐 20% 이상 된다는데 삼성도 그렇대요. 삼성의 수출액이 뭐 20몇 %라 그러는데 노키아가 흔들리면서 어느 그 노키아 그룹의 어느 부분은 외국에 매각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만 그렇다고 핀란드가 망했냐? 아니랍니다. 오히려 노키아 밑에서 그 숨죽이고 있었던 그런 작은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찾아갖고 더 경제가 활성화됐대요. 왜 재벌을 해체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재벌은 독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밑에 능력이 많고 그리고 고용 창출도 할 수 있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재벌의 그런 밑에서 마치 공룡한테 깔려 있는 것처럼 숨을 못 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동양인이 SK니 뭐 이것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고 이것이 외국 일본과 외국 자본 금융 마피아다. 원전 마피아고 뭐 이렇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힘없는 재벌이니까 당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시장의 원리나 또는 이런 위법 행위가 아닌 이런 음모에 의해서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음모설을 흘리면서 기업의 부실, 그리고 총수 일가의 부정, 무능, 네. 나아가서 이런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 재벌은 망하게 놔둬야 돼요. 심지어 삼성이 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 있으니까요. 아이고, 오늘 말이 좀 많네. 음악을 듣습니다. 뭘부터 들을까? 예, 브로콜리 너마저의 음악부터 듣습니다. 예, 브로콜리 너마저의 청춘 열차 들었습니다. 독특한 기타 소리예요, 그죠? 예. 그러고 보니까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한 번도 뵌 적이 없네. 같은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죠? 낮과 밤이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지나가다가 만날 일이 있겠죠, 그죠? 제가 근데 오늘 좀 말이 많았어요. 음악 방송인데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음악 방송이기 때문에 음악을 많이 틀어야 되는데. 팟빵으로 나중에 다시 듣게 할 때는 음악만 많이 틀면은 들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음악은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법 때문에 저촉이 돼갖고 팟빵 다운로드 할 때는 같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의미라 하더라도 오늘 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신청곡 2곡을 연달아서 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엽의 아이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Nothing Better부터 듣죠. 예, 브로콜리 너마저의 청춘 열차 들었습니다. 독특한 기타 소리예요, 그죠? 예. 그러고 보니까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한 번도 뵌 적이 없네. 같은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죠? 낮과 밤이 서로